그리고 제가 오늘 이실직고 하나 받겠습니다. 엊그저께 영상이 하나 나왔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선물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MBC의 단독 보도가 됐고요. 그 내용 잠깐 보면서 목사님께 취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 측이 수사심의위에서 새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날 방문 며칠 전에 부탁한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며 청탁이 이루어진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유, 이거 추석 선물을 꼭 갖다 드렸어요. 우리 대통령 시계 너무 감사하다고. 언제 한번 인사. 제가 취조를 한다는 말 뭔 말이냐면 목사님, 네. 저 서픽스에 안 갖다 주고 왜 MBC에 갖다 주셨어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연락이 온 데는 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MBC, JTBC 다 좋고 매블쇼도 달래서 좋고. 아 저희도 이제 보도를 그날 저녁에 했는데 예. 매블쇼가 약간 오버를 하더라고요. M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매블쇼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하면서 하던데. 채우기만의 그 오버 그 또 애드립 위트죠 그게. 예, 그러니까 5번지 5반지 하여튼 예. 모르겠는데 아니, 그 영상이 진짜 러닝셔츠 같은 거 하나 입고 슬리퍼 신고 그렇게 저렇게 맨발로. 맨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 가르침 뱉고 가래도 이렇게 발도 굽고 올려가지고 이상한 자세. 그렇게 외부 손님을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참 이게 그러겠습니다. 아유, 네. 일단 목사님 주거 침입죄는 성립이 안 되겠네요. 예. 주인장이 선물까지 줬으니. 저것 때문에 이제 안 예, 됐다는 예. 게 아니에요? 저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예. 있던 거죠. 저 영상이 두 개라는 거는 저 영상을 쪼개서 냈습니다. 집중도를 더하기 위해서 수심위원들의. 네. 그래서 이제 저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 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중호 침입죄나 스토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중호 침입자와 스토커한테 누가 다가를 베풀어주고 뭐 차, 빵, 과일 뭐 그냥 아주 풍성하게 차려줬고 화기애애하게 대화했고 귀가할 때는 선물을 두 가지나 줬는데 이거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저 선물을 제가 사전에 청탁을 한 겁니다.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준 거라서 청탁을 했다는 증거도 되기 때문에 저 영상을 우리가 제출했던 겁니다. 이런 이제 예. 활동을 전문 용어로 빼박이라고 합니다. 상대는 어쨌든 엮어 넣어보려고 주거 침입을 했는데 아무도 공개하지 않고 딱 저런 영상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겁을 냈을 텐데 네. 목사님 두 번째 취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다른 영상 있으시죠? 영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개하지 않은 영상 있으시죠? 아니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공개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는 이 저기 디올백 1탄부터 4탄 공개가 된 영상이 있는데 100% 이제 공개된 건 아니죠. 네. 뭐 이렇게 짜투리 영상도 있고 아주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 뭐 종교 이야기 뭐 이런 거는 공개 안 한 게 있고요. 예. 조금씩 공개할 수 있으면 또 공개해야죠. 네. 워낙 매불쇼가 유명해서 오늘 약간 제가 최욱 씨 이미테이션 좀 해봤는데 잘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취조 잘 했고요. 예. 자,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전국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송 대표님 실제로 김건희 여사 개입한 거 맞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드러난 예, 한두 예, 건,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 용인 한 건, 그리고 뭐, 경남 창원의장 이 두 건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빈산의 일각이겠죠.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보면서 저는 꼭 그 김현철 씨가 동숭동 포럼에서 전병민을 데리고 사실상 소산으로 김영삼 정권 하에 그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다 좌지우지했잖아요. 뭐 그런 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방송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 심재륜 중수부장이 김현철 실세 권력을 구속시켰어요. 네. YS가 멘붕에 빠졌지만 저는 그때 칼을 들어서 김현철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탄핵받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고 봅니다. 지금 심우정 검사 이번에 이제 수심이 여기 나가지고 오늘 아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기소견을 했겠죠. 심우정이 과연 그대로 해가지고 허기가 쉽겠죠. 바지 사장이니까. 그러면 사실 심우정의 집안이 심재륜 부장이 중수부장이 네, 그렇습니까? 같은 심씨 집안이에요 거기. 아버지가 심대평. 아버지가 씨께서 심대평인데 그 집안이 뭐 이제 직계는 심재륜, 아니지만 예. 그래도 아무튼 반계 같은 심씨 집안이라고. 그리고 대전이 또 고향이니까 그렇죠. 비슷하죠. 예. 제가 인천지검 검사 15 시절에
인천지검장이 심재륜 검사장이었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술도 먹어보는데 정말 특수부 검사로서 귀감이 된 사람이, 이 정치 깡패 같은 윤석열, 이 박영수 검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심재륜인데, 우리 심 검찰총장은 자기 집안의 어른 심재륜을 계승해서 이번에 기소를 해야만이 검찰도 살리고 정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심재륜 검사장은 법치를 지키면서 소산 김현철을 구속시켰는데, 심우정은 반법치로 윤석열의 땡땡땡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자, 검찰에서는 불기소합니까? 아니면 기소 의견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기소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 국장님? 그거 자체를 길게 끌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요. 좀 더 지켜보는 거, 여태까지도 지켜봤는데요. 뭐 앞으로도 더 지켜보는 것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사실은 뭐 사회적인 비난, 여론 등을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보여주는 행태들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일탈이 한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쏟아지는 비난, 국민적 비난에 대해서도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불기소하기도 어렵고 둘 다 기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시간을 끌어보는 것도 검찰의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로서는 어떻습니까? 불기소, 기소 또는 기소유예? 기소유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문화일보에서는 김건희 씨는 불기소, 최재형 목사는 기소라는 전망을 어제 내놨고요. 뭐 이제 중앙일보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매체들은 두 사람 다 불기소다 하는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전 그걸 보고 이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을 통해서 밑밥을 던져놓는 거 아닌가? 그러고 이제 자연스럽게 양쪽 다 이게 불기소로 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냉철하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검찰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기소유예를 하지 않을까, 최 목사는. 그래서 기소유예는 최 목사의 의견도 반영되고 본인들도 위신이 깎이지 않는 그런 또 묘수일 수도 있어서 이거 듣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 생각엔 그렇게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인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면 저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문제가 많고 말이 많고 상당히 영부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김건희 씨라고 하는 그 7시간 녹취록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된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의 검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언더커버 취재를 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제가 시행한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김건희 씨의 모든 부정부패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기소, 최재형 목사는 불기소를 해야 이게 정상인 거죠. 저는 공공의 영역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그렇죠. 이것을 언더커버를 통해서 문제 많은 영부인을 검증해서 이것을 공익 제보 차원에서 한 거니까 저는 불기소가 돼야 되고, 김건희 여사는 그 언더커버에서 불합격을 맞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물을 거절했다거나 청탁을 거절했다면 미담으로 우리가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이거는 미담은커녕 불합격을 맞으신 거기 때문에 단죄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예 대놓고 야 불기소야 끝이야 그냥 모르겠어 또 3, 4일 지나고 욕 들어오면 다 사라지는 건데 라면서 무리수를 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후폭풍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뭐 후폭풍 간다거나 말든 그렇게 하려고 임명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기대 난망이 큽니다. 그래서 심우정이를 임명하지 않았겠어요, 바지사장으로.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이제 뭐 이창수 지검장부터 그 친윤 검사들은 바로 용산과 직통으로 직거래할 거예요, 전화로. 지금 뭐 민정수석 있잖아요. 그 후배들 아닙니까 지금. 근데 상상도 못할 일이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정말로 국민을 농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 체계를 농단하면서 그냥 권력 사유화의 앞잡이 노릇을 그냥 막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잖아요. 선거법 위반. 예, 예. 그때 어떠냐면 검사들이요. 이재명 피고인을 막 야단을 쳐요. 야단치는 내용이 뭐냐면 2년 동안 재판했는데 당신이 입증도 못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입증 책임을 가지고 검사가 피고인을 야단쳐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시죠. 계셨어요 네. 법정에서?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라는 건 법조인이라 지금 황당해서 이러시니 이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검사는 누구냐면 공익의 대표자에서 객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설사 유리한 증거라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입증 책임을 지지 못했다고 야단을 치는데 그게 믿기세요? 그런 장면이? 그 가만 놔뒀어요, 그거? 아니 가만 안 놔두고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또 하나 공소장 변호인들이 난리쳤죠. 그다음에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공소장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짜집기를 합니다. 그것까지도 좋아요. 거기에다가 검사의 의견을 넣어요. 그리고 그게 이재명의 발언인 것처럼 따옴표를 뒤에다가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나 이재명 대표가 당한 걸 보면 국민들에게는 오죽하겠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정치인인데도 공판정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그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겁이 없는 사람들이다. 막 나간다. 그러니까 조작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판사가 봤을 때 야 이거 아니야 왜 이런 걸 가져와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못 합니까? 하죠. 예. 그래서 아마 하는데 그런 거하고 이런 게 있을 정치 거예요. 선동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검사들이. 사실상 이제 판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제 동기들 이제 한 20년 판검사 하시다가 변호사 개업하신 분들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변호사를 해보니까 정말 판검사 때 몰랐던 게 보인다. 자기가 너무 깜깜이 재판을 했다.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특히 검사장 출신인데 또 동기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와 자기가 변호사 해보니까 검사가 한번 엮어놓으면 정말 힘들구나 빠져나오기가. 그리고 부장판사 대법관까지 하셨던 분들이 윤석열 한동훈한테 다 사법농단 한 100여 명 판사들이 조사받았잖아요. 재판받은 한 그 판사 선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공소장과 그 자료를 보니까 자기가 정말 큰 대역죄를 진 사람인 것 같더래요. 네. 판사님이. 그렇게 이걸 막 조서를 작성하고 수사 보고서 놓고 막 그럴듯하게 막 따옴표 해가지고 이걸 뭐 몇만 장을 만들거든요. 그럼 갑자기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잖아요. 또 검찰 의견서나 이런 걸 작성하는 건 국가기관 종사자가 작성한 공문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고요. 백주대낮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체에서 작년 3월에 그런 토론을 했는데 법 왜곡죄를 도입하자. 의도적으로 법 집행 공무원들이 아니 나중에 그만두고 난 다음에 변호사 된 다음에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현실에 있을 때 제대로 해야지. 근데 실수하는 거 말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왜곡하는 것. 목사님 사건처럼 의도적으로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계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